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 이치희입니다. 네, 드디어 수시 모집 시작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하지만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은 내일이 아니라 추석 연휴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자, 추석 연휴 우리 수험생이나 또는 부모님들 편하게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수시 지원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 이제 우리 수시 지원 6회가 제대로 잘 구성이 되었는지 지금 이 시간 수시 모집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보고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만 최적의 수시 지원에 6회 지원을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마지막 점검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15 수시 전형 특징, 수시 9월 최대 수시 모집 6회 지원으로 끝. 자, 처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데요. 지난 2013학년도에 수시 모집의 복수 지원의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죠? 네, 무제한 복수 지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묻지마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수십 대 1 또는 수백 대 1의 지원 경쟁률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런 지원 경쟁률을 좀 줄이자고 그래서 2013학년도에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수험생들의 지원 평균 횟수를 보니까 횟수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평균 4회 정도로 지원 횟수가 줄어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지원 경쟁률이 이전보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대략 한 20에서 50%씩 낮아지고요. 또 하나 논술의 시험의 결시율도 왜? 지원의 헛수가 많지 않으니까 실제로 논술 시험 볼 친구들의 결시율도 10% 정도로 이제 낮아지는 그런 모양이었고요. 결국 이제 수시 모집에서 허수 지원 자체가 줄어드니까 우리 수험생들의 지원이 안정적이고 좀 적정한 지원들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년도별로 우리가 평균 수시 지원 횟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년도별 평균 수시 지원 횟수의 비교인데요. 먼저 2012학년도 무제한 복수 지원이 이루어졌던 해인데요. 전체 지원 인원은 수시에서 54만 4,268명이었고요. 지원 건수가 278만 3,735. 그래서 평균 지원 횟수가 5.11이었네요. 자, 2013학년도 무제한 복수 지원에서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됐습니다. 지원 인원은 54만 명 정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지원 건수는 줄었죠. 210만 8,800 218만 8,571건으로 4회 정도로 이제 한 번 정도가 지원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자, 지난해 역시 수시 모집 6회 지원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원자 수가 비슷하지만 지원 건수는 대략 한 10만 건 정도가 늘어서 4.2대 1의 지원 횟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금년도에는 또 뭐가 달라졌느냐? 금년도에는 수시 모집의 지원 횟수는 최대 6회 지원으로 똑같지만 지난해까지 수시 9월에 수시 1회차, 11월에 수시 2회차 이렇게 두 번의 수시의 지원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으로 몰아서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시 1회차로 수시 최대 6번의 복수 지원을 모두 끝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보시다시피 2013학년도에 비해서 2014학년도는 4.2회로 수시 모집의 지원 횟수가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금년은 어떨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는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가 11월에 원서 접수하는, 그러니까 수능으로 판단할 수 있는 11월 2회차가 없기 때문에 9월의 전반적인 수시의 지원 자체는 지난해보다 다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수시 어떻습니까? 추가 합격자 수시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다녀야 되죠. 그리고 수시 합격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시 지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학과 학과 선택에서도 훨씬 더 신중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15 수시 특징 두 번째인데요.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변화는 지원 대학 수나 또는 모집 인원을 보면 29개 교에 17,489명인데요. 지난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모집 인원의 대학별로 모집 인원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대략 10에서 한 30% 모집 인원이 좀 줄었는데 왜 모집 인원 전체 규모는 비슷하냐? 예, 작년에 논술을 보지 않던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이 논술을 보기 때문에 전체 모집 규모 인원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전체적인 논술의 모집 규모가 제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대학별로 얼마만큼
논술 인원의 규모가 줄었는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대학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과 반영 비율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연세대학교 볼까요? 예, 지난해 833명 모집이었는데 금년에 738명, 100명 정도가 줄었죠. 논술의 반영 비율도 20%가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부가 줄었고요. 자, 하나 건너뛰어서 고려대 한번 볼까요? 1366명을 모집했는데 역시 15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1210명을 모집하고요. 논술의 반영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서강대 역시 논술 전형에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죠? 줄고 논술의 반영 비율이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다음 성균관대를 볼까요? 모집 인원이 1315명에서 금년도에 1171명으로 줄었고요. 논술 반영 비중도 10% 정도가 늘어났고요. 자, 이화여대하고 중앙대를 묶어서 한번 볼까요? 묶어서 보면 670에서 600명, 861에서 981명으로 모집 인원은 이대는 줄어들었지만 중대는 늘어났죠. 하지만 논술의 반영 비율은 지난해하고 대동소이하게 똑같다. 이 논술의 반영 비중은 지난해 우선 선발이 아니고 일반 선발이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한국외대 보시면 모집 인원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논술의 반영 비율이 20% 늘어났고요. 한양대 역시 모집 인원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논술의 반영 비중은 일반 선발 그대로 금년에도 50%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금년도 논술, 수능 이전에 논술을 반영했던 주요 대학으로서는 연세대학을 들 수 있는데요. 금년에는 한양대가 좀 입시의 틀을 깨고 수시 모집에 수능 이전에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양대가 작년도까지 833명 모집에 죄송합니다. 연세대가 작년에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를 계속 해왔는데 833명 모집에 33,338명이 지원해서 4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에 말씀드렸던 한양대는 작년에 840명을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에서 모집을 했는데 52,747명이 지원해서 평균 경쟁률이 63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 실제 논술고사의 응시율을 보니까 실제 논술고사 응시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논술에 응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60% 내외로 최장력 기준을 갖춘 친구들만 실제 논술에 응시를 했는데 금년은 어떻다고 그랬죠? 585명으로 30%나 모집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반영이 안 됩니다. 예, 한양대가 특별히 금년대는 수능 최장력 기준 반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예상 경쟁률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한양대의 이런 변화와 함께 논술 경쟁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아마 훨씬 더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높아지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게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수능 시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3주 전 또는 수능 시험 날을 기준으로 뒤로 한 2주 정도 이후 이렇게 이제 대략 한 달 상간으로 대부분 논술고사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시험 날짜와 시험 시간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의 유형이라든지 또는 최장력 기준을 조금 염두에 두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논술고사의 출제 유형은 지금 다 모의평가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수능 최장력 기준과 함께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15 수시 특징 세 번째입니다. 수시 모집의 논술에 뒤에 이제 적성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적성고사는 지난해에 이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30개교 19,420명이 적성을 봤었는데 금년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3개 대학에서 지금 5,300명 정도만 일반 학생 기준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자,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동덕여대, 명지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요 17개 주요 대학들이 폐지를 해버렸고요. 지금 가천대, 그 다음에 고대 세종, 서경대, 수원대, 을지대, 성남, 단성대, 홍익대, 세종 요런 대학들만 올해 적성검사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이 대학조차도 지난해에 비해서 모집 인원을 평균 한 18% 정도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천대학 지난해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1,489명을 모집했는데 금년도에 1,285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죠. 자, 고려대 한번 볼까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지난해 809명에서 금년도 445명, 무려 45%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수원대 1,050명에서 840명으로 20%가 줄어들었고요. 을지대 성남 캠퍼스도 457명에서 326명으로 29%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역시 중간에 보면 한성대학교 있는데요. 407명에서 288명으로 29%가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자, 홍익대 세종도 마찬가지죠. 소수이긴 하지만 266명에서 22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성고사는 사실은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난해하고 달리 중위권 정도의, 중하위권 정도의 학생들이 적성고사에 전형을 할 때는 지난해보다 등급 컷이라든지 또는 결과의 합격선이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좀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2015 수시 특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뭘까요? 네, 크게 뭐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조금 더 통합돼서 큰 규모로 바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바뀌어진 건 뭐냐면 종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저희가 외부 스펙 등을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 안에서의 어떤 충실한 교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가 되면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의 교과와 비교과 두 개와 함께 이제 서류, 자기소개서 또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의 비중이 상당히 더 확대가 되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가 됐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모두 이제 뭐 참여를 하고 입학사정관이 참석을 해서 서류를 검토를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입학사정관이 관여하지 않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이라는 그런 개념의 틀을 좀 벗어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이제 어떤 그 전형 유형의 전형 모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어떻게 이제 지난해 입학사정관하고 조금 더 다르게 전형을 방법을 만들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보고 나서 우리 학생들의 지원을 좀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이제 1단계 서류 평가, 그다음에 2단계 면접, 이렇게 이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게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평가로 일괄 합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생부의 내용과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이제 서류 등을 전부 다 몽땅 합해가지고 일괄 합산해서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는 두 가지 전형 방식이 있는데요. 자, 수능 최장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반영을 안 하는데 좀 주요 대학이죠. 서울대 직윤, 그다음에 연세대 학교 활동 우수자, 고려대 학교장 추천, 성균관대 성균 인재 등에서는 여전히 수능 최장력 기준을 반영한다. 이런 점도 조금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좀 변화된 내용은 연세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지난해까지는 일반 면접을 봤는데 금년도 인성 면접으로 좀 돌린 거. 그다음에 서강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금년에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을 금년에 이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 인원의 변화도 사실은 좀 중요하긴 하지만 전형 자료별로의 영향력도 지난해하고 좀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입시 요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5 수시 특징 5번째입니다. 수시 최장력 기준도 좀 다소 변화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이제 대입 간소화 정책으로 수시 우선 선발이 없어지면서 수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우선 선발이 없어지면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대폭 낮아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꼭 그렇진 않고, 지난해 이제 논술 전형 기준으로 본다면 우선 선발의 최장력 기준보다는 최장력 기준이 조금 낮지만은 일반 선발로 했던 전형에서의 수능 최장력 기준보다는 수시 모집이 약간 더 높게 해서 한 중간 정도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조금 높아진 대학도 있고 낮아진 대학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지난해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갖췄던 학생들의 지원자 풀과 금년도의 지원자 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장력 기준의 변화를 꼭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연세대 논술 전형 인문계열 지난해 3개 영역이 등급 합이 6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영역이 하나 늘었습니다. 4개 영역의 등급합이 6으로 높아졌고요. 자연계 일반 선발도 2개 영역의 등급합이 4였는데 금년도에 연세대학교 4개 영역 등급합이 7로 높아진 거죠. 자, 고대 논술 전형의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일반 선발에서는 2개 2등급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개 영역 2등급으로 더 강화를 시킨 겁니다. 논술 전형이 아니지만 서울대 직윤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 기준 2개 영역 2등급이었는데 지난해까지 금년엔 3개 영역 2등급으로 높여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양대는 수능 최장력 기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논술 전형이 아니라 수시 모든 전형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자,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 전형도 특기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과연 어떻게 수시 모집에서의 특징들을 나타내며
나중에 우리 지원에 좀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전형 자료별로 수시에서 활용되는 전형 자료는 뭐가 있죠? 학생부, 그 다음에 교과 비교가 있겠고요. 논술, 그 다음에 면접, 뭐 적성, 그 다음 서류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전형 자료별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네, 학생부 교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석자 등급이 중요한 전형이죠. 자, 이 전형은 대학별 고사에 대한 부담이 없죠. 또 대부분 서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구나 한 번쯤 지원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하지만 이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네, 저학년 때부터 학생부 교과 성적, 소위 말하는 석차 등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형 유형의 경쟁률은 사실상은 대부분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 1등급이나 2등급이 아니면 붙을 수 없다는 게 대학의 발표라든지 또는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진학지도 입시 결과에서 반드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준비를 좀 해왔다면 학생부의 교과의 석차 등급이 웬만큼 괜찮은 친구라면 학생부의 교과 전형이 어찌 보면 논술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비교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6번의 지원으로 지원 횟수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성과 논술 전형의 인원이 조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위주 전형에 다소 좀 늘어나서 교과 위주 전형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학생부 전형의 지원도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 성적의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의 전형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 전형 방법이 대학마다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형 방법의 평가 요소 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만 반영하는지 아니면 또 비교과도 반영을 하는지 또 이제 이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학교별로 학생부 교과 점수가 이제 반영되는 반영 교과가 또 다릅니다. 국수영사, 뭐 국수영과 또는 국수영사과 국수영 국영사 수영과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 반영하는 교과의 석차 등급별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생부 교과 등급별로 유불리가 대학마다 반영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 학생부의 석차 등급의 점수를 대학별로 반드시 환산해서 대학별 계산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만점 점수에서 얼마나 빠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좀 유리한 대학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빠져 있긴 합니다만 물론 아까 주요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대학을 제외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신에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은 거죠.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이 기본적으로 좀 풍부하게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 아마 써놓은 친구들 읽고 또 써야 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 그리고 결국엔 1단계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면접을 가서 면접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종합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메리트는 뭐냐면 학생부의 종합평가라는 것은 교과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특기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새롭게 많은 도전을 하는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나 반드시 일정 정도의 해당 지원 전공의 학과와 관련되는 교과 성적은 웬만큼 유지나 확보가 돼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서류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천서, 뭐 면접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필요한데 먼저 학생부 한번 볼까요? 학생부는 제가 볼 때 교과 성적은 이미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든 게 다 끝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도 사실은 8월 31일부로 이제 모든 게 다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뭐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학생부에 내가 교과 성적이 전체가 더 좋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 단위나 지원 전공과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특기 사항들이 있어야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비교과 활동도 사실 중요하죠. 학교에서 해놓은 비교과 활동들이 특별활동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 교내 봉사활동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님들이나 또는 면접관님들이 보실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소질, 인성 등을 이렇게 두루두루 평가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들이 잠재적인 능력들이 또 비교과 활동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게 또는 연속성 있게 이렇게 한 활동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 중요하죠. 이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나를 입학사정관 또는 면접관님께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어떻게 소개를 하나요? 예, 문서화된 글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의 중요한 내용은 남과 다른 나만의 어떤 독특한 능력이나 품성이 뭔지를 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적절한지를 알려주는 글인 거죠.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 또는 실예를 들어서 써야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자신의 장점이나 개성 또는 내가 뭐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단점을 극복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경험했던 이제 특성이라든지 능력 또는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미쳤던 영향이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커리큘럼 속에서 내가 진로와 관련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뭘 했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종전에 입학사정관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합니다만 이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의 인재상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 역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학업계획서인데 학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대학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학업계획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학과와 관련되는 그런 학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나를 개발시켜서 발전시킬 거냐, 졸업하고 나서 내가 또 앞으로 어떤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을 조금 벗어나서 지원 학과에 대해서 조금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면접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죠. 1단계 통과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3배수, 5배수 통과하더라도 면접을 망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떨어지는. 그래서 면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면접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제출한 학생부의 뭐 교과 비교과의 학생부 내용 그리고 자기소개서, 우리 선생님이 써주신 추천서 등등의 내용들을 두루두루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학생이 왜 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등등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이제 밝히고자 하는 건데요. 사실상은 최종 합격 열쇠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면접에 좀 어떻게 훈련을 좀 해볼지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전형 자료, 전형 유형 중에서 대비가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아마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라면 논술 생각 안 하는 친구 없을 겁니다. 우리 시간의 끝 무렵에 제가 이제 작년의 지원 패턴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은 다 논술 지원 안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논술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논술 지원이 학생부의 반영 교과에 1등급에서 5등급의 점수 구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내가 교과 성적이 좀 불리해도 논술로 많이 할 수 있다.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최장력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그 최장력 기준은 사실상은 앞으로 공부하는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수능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 아까 전체적인 인원들이라든지 반영 요소 좀 비율은 좀 해봤는데요. 논술의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사실 상위권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금년도에 우선 선발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장력 기준이 사실상은 조금 내려오거나 좀 등락한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최장의 기준은 사실상은 작년까지는 우선 선발로 논술 전형에서 수능으로 거의 뽑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우선 선발이 없어지고 일반 선발에 수능 최장의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좀 높아진 대학이 있기도 합니다만 비슷하거나 낮아진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논술 그 시험 자체의 경쟁력, 논술로 붙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상은 우선 선발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논술과 학생부를 대부분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학생부의 비중이 조금 오른 대학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논술로서 대부분 당락이 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의 실질적인 반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논술 보는 대학 지난해하고 금년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4-2015 논술 전형 반영 비율 비교인데 아까 저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만 여기서 비교는 우선 선발하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우선 선발 학생부 고려대학교의 30%,
일반 선발 학생부 50%인데 지금은 55% 일반 선발에 가까운 학생부를 반영을 하고 논술 반영 비율도 비슷하죠. 서강대 한번 볼까요? 예,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 어느 쪽에 갔죠? 중간입니다. 학생부 보시면 우선 선발 30, 일반 선발 50의 중간 정도 되는 40을 선택을 했고요. 성균관대 역시 마찬가지죠. 30, 50에 40을 선택을 했고 연세대는 어때요? 네, 연세대는 대단하죠. 우선 선발로 학생부 반영 비율을 그대로 가져갔으니까 논술의 경쟁력을 더 키워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중앙대인데 중앙대는 예, 어딘가요? 논술과 학생부 두를 비교하면 예, 일반 선발의 학생부 40% 논술하고 똑같이 갔죠. 경희대는 어떤가요? 네, 중간 정도 선택을 해서 30% 학생부 반영을 하고 했고요. 한양대는 여기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로 나와 있죠.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논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 수능 이후의 논술보다 한양대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외대 역시 이제 학생부 30%인데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우선 선발로 갔죠. 그만큼 논술 비중을 높이겠다는 얘기고요. 이화여대도 역시 우선 선발, 일반 선발 작년에는 또 똑같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동소이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자료별 대비의 네 번째는 적성 전형인데요. 적성 전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 모집에서 적성 전형,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영원한 희망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왜? 네, 사실은 내신도 부족하고 뭐 4, 5, 6등급 또는 수능도 4, 5, 6등급이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적성에 몰입하고 매진한다면 과연 내가 갈 수 있는 수도권 안에서 대학들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집 규모나 인원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놓여 있긴 한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을 보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적성을 보는 대학의 상당히 경쟁률은 더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전히 적성은 뒤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학생부의 반영 비중이 높아지고 외형이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적성고사의 시험 그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 적성고사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럼 쉽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수능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기출문제나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출제 방향과 그리고 이제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들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조금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적성 전형의 모집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학생부 비중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적성의 비중, 인원이 줄고 적성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다는 판단 때문에 사실상은 학생부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유념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다르게 얘기하면 지난해보다는 학생부의 비중 자체 영향력은 적성에 비해서는 없지만 지난해 학생부에 비해서는 금년 학생부가 조금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난해 2014, 금년 2015에 적성 반영 대학의 비율을 좀 비교를 해놨는데 표를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난해 가천대학교에 학생부 30% 반영했는데 금년에 40% 늘었죠. 고려대 세종 학생부 20에서 55%, 외형은 엄청납니다. 자, 서경대 한번 볼까요? 20에서 60%, 무려 40%나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수원대학교인데요. 수원대학교는 좀 작전을 달리했습니다. 작년에는 학생부와 적성을 50, 50으로 뽑았는데 금년에는 아예 학생부 25배수를 먼저 뽑아놓고 2단계의 학생부와 적성으로 뽑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수원대학교는 25배수지만 지난해 경쟁률은 20대를 안 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분명히 넘는다는 전제하에 25배수로 일단은 학생부를 걸러내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한성대, 홍익대, 세종대를 보시면 여전히 학생부가 지난해보다 좀 많은 비중으로 조금 더 높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2015 수능 특징과 전형 자료별로 수시 모집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자, 앞서서 전체적으로 올해 수시 전형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내가 세운 수시 지원의 이렇게 전략이 과연 제대로 잘 세워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하고 정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시 지원이냐 정시 지원이냐 이런 비교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수시 지원에서 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을 자료를 최대한 살리면서 이제 지원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정시는 자신이 받은 수능 성적으로 대략적인 잣대 기준을 해서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이런 이제 기준선을 좀 정확히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수시는 사실은 그런 기준들을 잣대를 두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지원 자체가 상당히 여러모로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하고 좀 다양한 기능 잣대를 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저희가 좀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수시하고 정시 과연 어떻게 지원하는 게 아니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능보다 학생부가 좀 유리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지원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예, 정시보다는 수시 모집에 우선 지원 고려해야 되고요. 수시 어떻게 지원해야 돼요? 적정이나 또는 안정 지원해야 돼요. 왜? 수능 성적이 높지 않으니까 수시 지원 실패하면 정시에 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 팁을 좀 보시면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우선 지원하는 게 맞고요. 비교과 성적이 만약 좀 좋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대학별 고사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유사한 대학을 두루 이제 논술 지원을 한다면 같이 이제 해보는 게 조금 더 유효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학생부보다 수능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시 모집에 우선 지원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수시 모집은 좀 상향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학생부로 수시 지원에 실패하더라도 정시 모집에서는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오히려 좀 높은 대학이 훨씬 더 합격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하고 수능이 어때요? 좀 비슷해집니다. 그죠? 학생부하고 수능이 좀 비슷한 학생들이 많아요. 자,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를 한번 보시면 수시하고 정시를 대부분 다 모두 지원을 하고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이 중요하냐면 학생부에서는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하는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이제 고려를 해서 안정 지원, 적정 지원 또 이제 뭐 상향 지원 이렇게 조금 고르게 조금 이제 안배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시 지원은 조금 적정이나 안정 지원 정도로 나중에 좀 고려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학생부 수능의 비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특목고나 아니면 뭐 자율고라든지 또는 일반고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 형편에 따라서 좀 객관적인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수시 지원 전략을 잘 짤 수 있느냐? 유리한 수시 전형을 찾아야 되는데 유리한 수시 전형은 수시 전형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준비된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표를 보시면 학생부 성적이 우수해요. 뭐 아까도 봤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학생부의 교과 중심이나 또는 학생부의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교과만 준비를 한 친구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교과도 우수하고 아니면 교과 좀 부족하지만 학생부 비교가 잘 돼 있다.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리는 게 필요합니다. 수능 성적이 좀 우수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는 좀 약하고 수능 성적이 우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술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전형이 조금 내가 교과 성적이 부족하지만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반영하는 대학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대학은 차라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데를 노리는 게 내가 부족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좀 많이 살 수 있는 거고요. 논술 준비가 제대로 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면 되겠죠. 다만 논술 준비가 된 친구일지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으냐 낮으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좀 제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안 하는 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양대 또는 단국대 이런 대학들은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률 높아집니다. 네. 적성고사는 어때요? 네, 적성고사 준비라면 수도권의 적성고사 대학들을 지원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어학 능력 또는 이제 경시대회 우수자 전형 또 뭐 이런 것들인데 지원 자격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있긴 하지만 이 지원 자격을 최대한 살려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학에서 정한 뭐 어학의 뭐
토플 몇 점 또는 뭐 토익 몇 점 이런 점수를 넘겨야 되고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하고 면접도 보거나 또는 학생부를 포함하거나 또는 에세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지원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이 지원 자격에서는 내가 강점을 살 수 있는 전형 자료, 전형소가 있지만은 반드시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원의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가 수시 모집 목표 대학의 정시 모집의 진학 가능성을 진단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데요. 준비된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준비된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학생이 수시 모집의 목표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립대예요. 보니까 9월 모평에 정시 지원 가능 점수가 몇 점이에요? 384점 정도라야 9월 가채점에 400점 만점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이 380점 정도 받았으면 지원 오케이. 지원하면 됩니다. 그죠? 390점? 네, 지원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성대 정도나 잘라도 될 것 같고 그죠? 기준선을. 그런데 문제는 380점, 390점이 안 나왔어요. 350점, 360점이 400점 만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생의 지원 수준을 조금 낮춰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거죠. 자, 경영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춰서 국민대, 숭실대 또는 세종대도 넣긴 싫지만 만약에 다른 월에 내가 받았던 총점, 표준점수, 총점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면서 수위 조절해서 조금 더 낮추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수시 모집의 최저학력 기준 점검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수시 모집의 최저학력 기준 달성을 못해서 실패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은데 준비된 표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9월 모평에 우리가 준비했던 가채점 원점수의 표인데요. 자, 국어 보시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순으로 말씀드리면 98점, 95점, 91점, 83점, 67점이 국어 A입니다. 국어 B 100점, 97점, 93점, 86점, 76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A는 몇 점입니까? 92, 81, 68, 46, 29점. 수학 B는 92, 84, 73, 61, 44. 영어는 98, 95, 88, 75, 62. 자, 이거 공통되는 거, 느끼는 거 없습니까? 3등급 받으려고 하더라도 국어 A, B, 그 다음에 수학은 좀 빼놓고 영어까지 보면 다 어느 정도 점수 나와야 돼요? 90점 언저리는 받아야만이 3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문제만 더 받으면 되는데요. 네, 한 문제만 더 받으면 되지요. 하지만 지금 한 문제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에 내가 받았던 모의고사의 쭉 내용들을 한 번쯤 점검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좀 하는 판단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커트라인 선에 걸렸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월도 반드시 비교를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자, 수시 6회 지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상향과 적정, 그 다음에 안정 지원을 어떻게 나눌까 준비된 표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준비된 표를 보시면 수시 6회 지원 전략 타입 첫 번째 유형에서부터 여섯 번째 유형으로 있는데 1번 유형에서부터 여섯 번째 유형 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표를 보시면서 갈수록 합격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합격의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군데라도 붙는다는 겁니다. 그죠? 합격의 확률. 자, 1차 지원에서부터 6번 6회 지원을 해서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게 수시 모집이 잘 갈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1, 2 유형을 많이 좋아하고요. 5번째 6번째 유형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권해드릴 것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유형 정도로 해서 도전 지원도 하고 상향 지원도 하고 적정 지원도 하고 좀 보험성 지원도 조금 고민을 해보라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요한 것은 학생부보다 수능이 높을수록 조금 도전 지원을 해도 되고요. 학생부가 만약에 수능보다 많이 좀 낮다 그러면 사실상은 정시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좀 낮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시 모집의 마지막 점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점검 첫 번째,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정시에 지원 가능 대학 넘길 수 있나 없나? 우리가 한 5번 내지 6번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 봤을 텐데요. 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성적을 보니까 정시 모집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내 성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 좀 기대가 되죠.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 제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갈 공산이 크죠.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적의 변화 추이를 좀 반영을 해서 정시 모집의 지원 가능을 잡는 게 중요하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아까 봐왔던 9월의 가채점 점수는 원점수죠. 그래서 표준 점수라거나 100분의 할 때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점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의 오차율을 좀 두고 판단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 수능 성적 많이 안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부터 탐구 시작하면 탐구 성적 무지한 많이 올라갈 것. 그렇지 않습니다. 탐구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또 쉽게 출제되고 다 지금부터 탐구 공부하니까요. 그래서 탐구에 대한 또는 수능 성적에 대한 향상 기대 너무 낙관적으로 갖지 말자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점 전형 요소를 살리는 전형 유형 선택 중요하죠. 학생부 교과 어떻습니까? 학생부 교과는 자, 1단계 합격자가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합격을 하더라도 교과 전형에서는 제가 안 짚었는데 아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고 그랬죠. 교과 성적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뭐 석차 등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규모별로 그래서 좀 낮은 학교, 수준이 열악한 학교에서 학생부 석차 등급을 잘 받는 친구들을 뽑으려면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석차 등급은 되더라도 내신 성적하고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된 표를 통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1단계 합격자들 좋죠. 1단계 합격자 보면 상경계나 인문계 또는 자연계 전체 합해서 1274명이나 통과를 했는데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들 보니까 어때요? 상경계, 인문계는 보니까 대략 한 65%에서 70% 가까이 정도 되는데 자연계열은 50%가 채 안 되는 거죠. 전체 도합 56%만 1단계 합격자들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한 겁니다. 자, 이 친구들 최저학력 기준 통과를 못하면 1단계 합격자 3배수, 4배수 통과한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추는 게 학생부 교과 성적 지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부의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면접 전형을 좀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면접 전형 실시하는 대학도 이제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몇 개 대학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면접 전형이 왜 중요한, 면접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보시죠. 자, 보시면은 가톨릭대, 국민대, 동국대 학생부 교과 성적인데 보시면 학생부 1단계에서 4배수, 6배수, 3배수 통과 교과 성적으로 하지만 면접이 20%, 30%, 또 이제 학생부 종합 면접 이렇게 20 동국대 들어가죠.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 성적으로 통과를 했더라도 학생부의 면접에 실패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유리한 게 조금 더 상당히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1단계의 교과 성적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크게 망치지 않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건데 다음 표를 보시면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화여대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단계 이제 학생부나 또는 서류까지 좀 포함이 되니까 학생부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인천대학교부터는 좀 달라지죠. 일반 학생 뽑는 모집 그 전형을 보면 학생부하고 면접을 두 개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학생부가 부족하더라도 면접에서 좀 잘 보면 6대 4의 비율이기 때문에 만회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한양대는 전혀 다른 게임인 거죠. 1단계 3배수로 교과 성적을 통과했어요. 근데 하지만 3배수만 통과하게 되면 거의 346명이니까 1000명 정도가 되죠. 그 1000명 중에서는 2단계에서는 뭐로 뽑습니까? 면접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학생부 성적이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면접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논술 전형 한번 볼까요? 네,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사실상은 매우 핵심 전형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고 달라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논술 전형의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사실상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은 낮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더 낮춰진, 물론 높아진 대학도 있으면 낮춰졌기 때문에 논술 자체의 경쟁률, 논술을 잘하는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요 대학에서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만 탐구 과목이 한 과목 정도만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술의 전형,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등등의 유형들을 좀 잘 살피고 지원하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적성 전형인데 적성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집인은 많이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고 금년도에 모의고사 문제 또는 대학에서 본 모의평가 문제,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난 다음에 자, 봤더니 내가 이 대학에 붙을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객관식인데 다 채점해보면 내가 몇 점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자, 지원할까 말지 또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가천대학교 입시 결과가 하나 표로 준비되는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 가천대학교 지금 네, 단과대학의 이제 내용인데요. 사실은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집 단위별로도 돼 있는데 대략 몇 점 정도면 합격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입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 또는 자기가 쓰는 자기소개서 등등의 내용들을 다 두루자 평가를 해서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최장의 기준 달성도 제가 다 얘기를 했고요. 모집 요강 점검으로 나가서 모집 요강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집 요강은 대학에서 나와 있는 모집 요강에 뭐 전형 일정을 비롯해서 그다음 전형 요소 반영 비율, 지원 자격 등등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반영이 사실상 수시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반영 교과, 반영 비율, 그다음에 점수 산출 지표, 석차 등급을 등급 구간별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의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죠. 입시 요강에 있는 출제 유형, 문항수, 시험 시간, 면접 방법 등의 대학별 고사의 내용들을 좀 보고요. 그다음 지난해 입시 결과도 반드시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수시 전형 유형에 몇 번 지원하는 게 좋을까 한번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자, 수시 전형 유형의 지원인데요. 자, 1에서부터 6지원까지 대부분 6번 지원하는데, 이 친구는 종합 전형에 2번 지원하고 논술 전형에 4번 지원하는데, 수능 최장의 기준이 종합 전형은 없고 논술은 있네요. 수능 전에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인데, 자, 한번 보시면, 자, 이 친구의 지원처럼 잘 되느냐, 작년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실제 지원 예시에서는 작년도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결과표를 보면 어때요? 인문계 건데, 논술 전형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예. 논술 전형 지원이 가장 많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사실상은 논술하고 학생부를 3대3으로 하는 전형 그 순위는 상당히 낮다는 거. 자연계열도 거의 이제 같은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지금 저희가 수시 지원 6회까지 전부 다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수시 지원이 더 어려워졌나요? 아니면 수시 지원이 6번 지원한 게 좀 확신이 가나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오늘 우리가 참고를 해본 수시 지원 마지막 점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하는 게 수시 모집에서 최적의 전략이 될지 좀 고민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